자, 네, 거의 됐으리라 보고요.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자, 1조부터 나와서 하실까요? 끝에부터 할까요? 1조부터 할까요? 자, 1조부터 그럼 나오시죠. 자, 발표할 사람 정하시고, 자, 1조 됐으면 나오세요. 자, 조별로 발표할 사람 정해주세요. 마이크 있고요. 발표를 열면 되죠? 예, 발표. 예. 자,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잘 들어주세요. 자, 키보드에 손 띄고, 키보드, 마우스, 핸드폰에 손 띄고,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자, 시작하시죠. 할게요. 저희 이번 주 수업 내용은 동의보감 진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동의보감 진례는 크게 세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동의보감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방과로 보시면 되는데 동의보감은 신체를 내외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내부에는 오장육부가 외부에는 근골, 기육, 혈맥, 피부가 있으며 전기, 신이 이를 누가 손댔어? 네. 뭔가 어디서 뭐 잘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동의보감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고 2번은 동의보감의 처방 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 전, 분 등의 단위를 사용해서 현대의 용량 체계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진 않죠. 그렇다고 적어놨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전이라는 단위를 동의보감에서는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는 우리가 현대에서 사용하는 단위로는 약 3.75g 정도라고 합니다. 처방마다 약제의 배합 비율이 중요하고 검증과 이거 위로 예, 잠시만요. 거기서 하세요. 예.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떠한 뭐 아무튼 그런 공용법 주의사항 등을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진례에서 설명을 하는데 동이라는 명칭이 그 한국 의학의 전통을 반영을 한 것이고 감이라는 그 단어는 모든 것을 밝게 비춘다는 의미로 그 앞에 이런 원대의 이런 유명한 저서들처럼 동의보감은 병의 길흉과 공중을 거울처럼 드러내도록 하여서 탁자들의 뜻을 계승하고자 한 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활동보감, 동의보감 직내는 나 이런 거 안 썼는데? 제가 적어놓은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 읽을게요. 동의보감 직내는 세계 편찬 원칙, 예약적 접근 이런 것들을 설명한 서문으로 자꾸 건드리니까 이렇게 발표를 못하게 돼요. 마우스 키보드 손질하니까. 의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의서를 참고하고 직접 검증한 내용을 포함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다면 한 번만 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명전분에서 명이나 분은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뭐 조합이 안 맞는데 지금 다 같이 검색해 볼까요? 알려주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세요. 불림되지 않고 있는 명전분 누가 쓴 거예요? 어디서 쓴 거예요? 쓴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발표자 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헐. 알려드릴게요. 0은 무계산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특정한 표준값이 표를 없다고 보세요. 표 밑에 표. 양을 쓸게요. 0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드리겠고 이게 결국에는 10분의 1씩 해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 써 있어요? 이름을 위에 게 뭐예요? 양, 그 다음에 선, 예. 명이 아니라 뭐겠어요? 양이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여기에 내용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네요. 발표를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없습니다. 그냥 공정합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예. 이렇게 오류를 갖다가 이 잡아주면 훨씬 더 좋겠죠. 오류는 뭔지 모르지만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 진짜 오류였구나.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어머,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 나와. 일로 나와. 아니, 자, 마이크 잡고요. 내가 이야기할 때 내용 설명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왜 내용 설명을 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6명이 다 못 들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내용 설명이 다 됐으니까 하지 말고 내용에 대해서 뭐 발표 한 점을 시키겠다 했는데 그냥 내용을 갖다 그냥 이야기한 것이죠. 내용 말고 뭐 하라 했었죠? 소감을 한번 그러면 읽은 소감을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시죠. 저 읽은 소감요. 예. 그 동의보감 사실은 많이 이쪽 보고, 예. 동의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어보고 되게 중요한 서적이라는 건 아는데 사실 동의보감이란 그게 그냥 한 단어로 아예 인식이 되다 보니 그걸 쪼개서 볼 생각을 안 했는데 동의보감 집례 이거 읽으면서 아 동의보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교수님께서 그 동의보감과 같은 책이 오늘날에 나오게 된다면 뭐 어떤 점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지난주 혁명학과 발표에서도 그 비슷한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미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사실 데이터는 충분히 인터넷에 많이 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책이 가지는 강점 자체가 검증이 된 자료만 이제 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훨씬 더 검증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납득 가능하고 또 오늘날의 실용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이라든지 뭔가 실험이 들어간 그런 데이터들만 모아서 책을 쓰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을까요? 아니, 자기 소감 얘기하니까 뭐, 예, 답변이고 이런 건 아니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내 소감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난 좀 다른 생각이 있다면은 또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은 조에서 누가 한 명 뭐 이런 소감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누가. 같은 조니까 이야기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네, 이게 이상입니다. 자, 동의해서는 다시 동의한 내용이 뭔가 다시 한번 예, 확인할게요. 자, 마이크 누가 한 사람 잡고서는 자, 예. 자,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또 뭐 동의한다고 했는데 예. 뭐 하여튼 본인 소감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 이 진례를 읽은 소감이 예. 이 동의보감 이렇게 진례를 읽어보면서 이제 질병을 치료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한의학적 음양 오행이나 또 장구 이론 또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또 탕약이나 뭐 침구 양생법과 같은 여러 가지 식들을 이제 활용하면서 이제 의사가 인수를 실천하고 또 환자의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이런 윤리적인 관점이 강조됐다는 내용이 좀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왜 웃어요?
아, 보고 읽은 거 맞죠? 자, 이제 6조 나오세요, 6조. 6조. 자, 마이크 잡고요. 자, 이야기하시죠. 네. 저희 조는 이제 동의무고한 심리를 읽으면서 한의학이 단순 질병 치료에 그치지 않고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적 기초에 현재의 대해서 손.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중요시하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의학의 핵심 개념이 정기신인데 이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이 인상 깊었고 또 한의학이 단순히 이제 약물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식습관, 정신적 요인 같은 양생학적 요소들을 통해서 현대의학과 보완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의학의 접근 방식이 이제 현대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를 새기게 해주고 이제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예방과 조화 그리고 양생의 철학으로서 더욱 현대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네,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 좀 주세요. 와서. 네. 혹시 직내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적 기초를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특히 더 주목할 부분보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본다기보다도 그냥 한의학의 기초 이론 자체가 약간 음양 오행 그리고 음양 오행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자연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데 그것도 이제 자연의 흐름에 맞게 사는 것에 대해 강조가 좀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조금 강조가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동의보감에 뭐 양생적인 철학이나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시를 한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마 예시는 못 들을걸요? 그죠? 뭐 아는 거 있다면 한번 이야기 하시고요. 없으면 모른다 하세요. 모릅니다. 예. 이게 좀 어려운 질문 하시면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궁금은 한데 그런 예시는 그 보면은 어떨 이 예방 비슷한 이런 언급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좀 다른 질문. 예, 수고했어요. 예. 그다음에 실제 문장에 들어가서도요. 그 중풍 같은 경우는 한 번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치료가 됐다. 그런데 그 치료가 된 다음에도 또 주의할 게 있는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중풍 수방 재발인가 하는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한 번 병이 걸렸던 사람이니까 그 병에 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죠. 그래서 실제로 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양생 사상, 양생을 갖다가 우리가 예방과 균형 잡힌 삶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예방의학과는 많이 좀 다르죠. 현대에서 말하는 예방의학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면역력을 키워서 좀 더 잘 살아본다. 아프지 않게 살아본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해를 해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용어랑 예방이란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구분을 더 해주면 좋고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몇 조 할까요? 그냥 5조 갈까요? 5조. 자, 5조 나오시죠. 예? 지난주에 했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4조. 했어요? 3조. 3조. 3조 나오세요. 거기 마이크 거기 있죠?
마이크 거기 좀. 자, 여기죠? 예. 자, 잘 들어주세요. 예. 저희는 동의보감 진내 내용을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당시 백성들이 동의보감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동의보감 진내를 통해서 허준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만 집중하지 않고 양생법을 강조하여 예방과 건강 유지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가 중점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은 과연 당시 백성들이 동의보감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냐라는 거였는데요. 동의보감은 한문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해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당시에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인들과 의원들이 이를 참고하여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동의보감에 언해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편찬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민문서와 한약 집성방에서도 동의보감이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의료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던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동의보감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대신 동의보감이 한의학의 표준서로 자리 잡으면서 의료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도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시고. 그 세 번째 줄에 당시 의학서들이 가진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처방 방식을 비판했다고 되는데 어떤 의학서의 어떤 비현실적인 방식이 있었는지 당시에 여러 가지 전에 중국에 있는 의학서들 같은 게 존재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나 의료인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재들이랄지 치료에 그만큼 양이 필요 없는데 너무 많은 양을 적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보감에서 최적의 양으로 적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로 개편을 해서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비슷하더라도.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그 당시 동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처방 기준을 제시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처방 기준이란 의미가 뭘까요? 현실적인 처방 기준? 네,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표준화된 처방? 아마 용량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뭐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처방 기준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당시에 너무 비싼 약재 같은 것들이 처방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처방 방식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처방 기준을 제시했다. 이 부분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부분이랄지 경제적이랄지 아니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 그리고 필요한 양으로만 딱 정리를 해서 적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또 있네요. 네? 뭐요? 질질 왜? 왜? 예? 아니요, 진행해 주세요. 여기 제목인 줄 알았나? 그래서 국민신서와 향약 집서방에서도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해당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있어요. 국민신서에서 정약용이 동의보감을 청구하여 지방간이 백성을 치료하는 데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한약 집산방에서는 허준이 선천할 때 고려한 처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백성이 활용했다라는 기록이라고 답변을 해줬는데요. AI가.
실력적이면은 간접적으로 백성한테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백성이 활용한 건 아닌 것 같고, 동의보감이 이후에 다른 의학서들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수고했고요. 예, 수고하셨어요. 자, 지금 이 두 가지 답변한 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죠? 아는 사람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뭐가 잘못됐나?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든 뭐하든 해서 찾아내야죠. 내가 오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뭔가 알고서는. 근데 여러분이 아직 모르니까 검색을 해서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찾는 사람 발표한 걸로 치면 되죠.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나? 자, 잘못된 게 어디예요? 잘못된 걸 찾아보셔야죠. 뭐 대략 이야기 하는 것 같던데. 뻐끔뻐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발표해요? 발표, 이거 하면은. 예. 국민심서에 동의보감을 활용하도록 권장했다는 언급이 없다고 하네요. 그거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집어내랬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목민신세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대요? 나도 목민신세 못 읽어봐서 몰라요. 자, 일단은 자, 목민신서에 없는 건데 이렇게 나왔다. 좀 이상하죠? 예, 이렇게 갈게요. 예. 검색하기로는 상향집성망은 세종 때 만든 건데 동의보감은 그 후에 만든 거라서 상향집성망에서 언급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예? 똑같은 거 얘기하려고. 아, 같은 거 이야기요? 예, 같은 걸로. 자, 일단은 딱 봤을 때 동의보감 몇 년도에 나왔죠? 검색하면 나오겠죠? 예, 1600년대 나왔고,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 언제 나왔죠? 항상, 예, 앞에 책을 갖다가 그러니까 뒤에 책을 앞사람이 보고선 미리 이걸 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써진 책을 갖다가 뒷사람이 보고 하는 건 가능한데 뒤에 나중에 써진 책을 앞사람이 보고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별로 봐서도 향약집성방은 예,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뭔지 몰라도 하여튼 지우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민신서에 대한 내용은 좀만 볼게요. 관련 문헌이라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나왔던 목민신서 부분이 어디 있었죠? 여기서? 여기서 목민신서 부분이 있었죠? 자, 목민신서 향약집성방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했다 이런 것들도 위해서 편찬했다라는 거를 향약 집성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맞는 말이죠. 그렇게까지 집성방 자체가 세종기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생각하면서 글을 써주는 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순서가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은 좀 순서를 맞춰서 향약질서망을 인용을 해서 글을 썼고 목민심서에서는 혹시라도 그 내용이 있다면은 목민심서에서는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다. 순서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목민심서 먼저 나오고 향약질서망이 뒤에 나온다면은 순서가 아무래도 시대 순서로 보통 쓰는 게 일반적인데 거꾸로 쓰는 건 좀 더 이상하죠. 그래서 이 자체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말해준 것도 만나 틀리냐 검증을 할 수 있는 거, 검증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을 좀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카톡에다가 저거 이야기해 준 거 있었죠? 그 젠스파이크인가 하는 거, 그 프로그램. 이게 젠스파이크라고 하는 건데 구글에서는 접속이 안 돼서 다른 걸로 들어갔거든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걸 해본 거예요. 자, 동의보감 이 집내 이렇게 돼 있죠. 집내 돼 있고 요 문장 퀴즈 문제죠. 요거 퀴즈 문제고 거기다가 집내를 같이 써줬어요. 그러고서는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줘 라고 했더니 집내 내용 분석해주고 그다음에 집내를 그 느낀 점 이렇게 써줬어요. 그다음에 또 문제 하나 읽고 확인을 제대로 풀어봐 해서 글자 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했는데 글자 수가 단어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집내를 다시 한번 쓰라 하니까 쭉 이렇게 써주면서 집내 구조 같은 거 이렇게 쭉 써줬죠.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써줬고 여기서 괜찮았던 게 뭐냐면요. 요거 이 질문하는 칸 밑에 이렇게 있죠. 요걸 클릭하면은 어떤 걸 쓸 수 있나? GPT-4를 쓰는 건지, 클로드 3.7을 쓸 건지, 제미니 쓸 건지, 딥시크 쓸 건지, 이걸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 요걸 클릭을 해 놓으면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질문해 줄게요. 그 원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라 하면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는데, GPT-4, 클로드 3.7, 제미니 2.0,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돌려요, 지가. 그러니까 보통 인공지능 쓰라고 할 때 하나의 답변이 나왔으면 그 답변을 GPT한테 주고 클로드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다 줘봐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할 게 아니라 얘는 한꺼번에 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좀 여러 개의 인공지능을 갖다가 생각할 때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쫙 쓴 다음에 그다음 자기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온 결론을 좀 써주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이런 질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앞으로 한인사도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날 수 있고 수업 시간에도 구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 얘한테 다 시키면 얘가 다 하는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글 잘 쓰죠. 글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암기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암기를 안 한다? 아니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알고 있어야 자, 동의보감 질문에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인체의 구조, 체계, 약의 용량의 실용적 조절, 셋째, 본초 선별과 향약 활용, 동의보감 서명 의의를 설명한다. 했으면 동의보감 서명 의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했을 때, 자, 동이라는 책은 아까 북의 남의 설명한 것처럼 이동원이 살았던 지역이 상해에서 가까워요, 북경에서 가까워요. 이동원, 유아관, 장자와 이런 사람들은 다 북경에서 한 서너 시간, 5시간 이내에 걸리는, 차로 5시간 이내에 걸리는 이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5시간 좀 너무하다. 한 7, 8시간. 근데 상해는 북경보다 훨씬 아래에 있죠. 다 밑에 있어서, 이 북쪽과 남쪽은 나눠진다 볼 수 있어요. 상해는 아주 밑에 게, 양자강 쪽에, 양자강 하류에 있는 것이고, 그 북경 지역은 저 황하. 그래서 황하 위에 있고, 양자강 밑에 있어서, 황하 유역에, 북경 주변에서 금원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금원 4대가 중에 한 명인 장자와는 상해 지역에서, 거적에 살았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의사들이, 이쪽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북이라 표현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남이라 표현해서, 북이와 남이가 어떤 이 처방을 낸다든가 하는 어떤 의학 이론도 많이 차이가 나죠.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이 남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라는 걸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동이라고 쓴 이야기가 무엇이다. 아까 감자에 거울 감자, 거울을 뭐 밝게 비추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감자를 썼다라는 책에 대한 설명은 누가 했었지만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더 중요한 게
왜 우리나라 의학을 동의라고 하느냐?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좀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서 이게 나왔던 이 내용들을 보고서는 아 이건 왜 그렇다. 자, 약제 용량이 실용적 조정 한 탭에 7, 8도 내지 한 량을 다룬다. 약제 용량, 약의 용량이 변해가요. 가장 먼저 상한론. 보통 우리가 고방이라 표현하죠. 옛날에 있었던 처방이다. 라고 상한론 처방. 상한론에 마황탕, 계지탕 같은 처방들이 있는 거 얘기는 들었었죠. 자, 그 상한론 처방들이 용량이 어떻게 됐냐? 처방이 몇 가지, 양제가 몇 가지 들어가고 용량이 어떤가? 한번 검색해 보시죠. 상한론에 나오는 마황탕의 용량, 구성과 용량. 그다음에 뭐 마황탕에 나오는 약물의 구성과 용량을 딱 보면은 예, 마왕 55에서 60g, 돼지 38에서 40g. 5, 60g, 3, 40g 뭐 이렇게요. 예. 자, 마황이라든가 게지 같은 것들이 용량이 30g, 40g. 요새 약을 한다 할 때 게임 그만하고 게임 지워요. 게임 안 해도 돼. 그 사이에 그걸 그 카드 게임을 하면 돼요. 찾으라니까 찾는 거 그걸 찾아야지 왜 게임을 하고 그래. 자, 요즘 약을 쓸 때 한제에 약을 많이 넣을 때 과연 얼마나 넣느냐? 30g, 40g, 한 7, 80g 넣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떤 약을 그런데 거기다 또 마음 같은 굉장히 이 자극성 있는 약제를 그렇게 많이 쓴다면은 약을 잘못 쓰면은 사람이 거의 죽다시피 하고 제대로 쓰면 병이 거의 죽다시피 하고 할 정도로 그 약의 효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상한론 시대에 주로 썼던 아주 옛날에 썼던 이런 처방들은 보면은 약의 가지수가 많지 않아요. 한 뭐 5가지 이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신 거기에 들어간 약제 용량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갖다가 의사가 수준이 좋아가지고 약을 제대로 쓰면은 병을 고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렇지 못한 의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황탕을 쓴다고 마황탕 약을 딱 주고선 쓴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변증해서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약을 쓰면은 내가 마황탕 쓰는 거랑 여러분이 마황탕 쓰는 거랑 했을 때 내가 탈락 확률이 50%, 여러분들이 썼을 때 탈락 확률이 70%, 80% 되겠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고 사람들이 이제 꼼수를 피는 거죠. 잔머리도 굴려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 용량을 쓰는 것보다 용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용량을 줄이는 대신에 용량을 줄이니까 어때요? 효과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효과가 나는 약제를 막 더 집어넣는 거죠. 자, 소화안 되니까 소화제 넣고. 자, 감기균 있어, 감기균 있으니까 콧물, 두통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뭐 해열제 뭐 무슨제 막 넣고 그런 안 되니까 소화제도 넣어서 위장도 보여야 되겠다. 소화제 넣고 또 뭐 어디 아파요? 거기에 대한 거 막 집어넣다 보니까 점점점 약은 전체적인 약의 용량은 어떤지 몰라도 약이 이 종류가 많아지면서 약을 쓰는 이 용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통 약을 쓴다면은 한 가지 약이 4g, 많이들 한 8g 이 정도뿐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이 점점 이렇게 변하다가 동의보감에서는 보니까 그 명나라 시대까지 쫙 그렇게 좀 꽤 약의 종류가 많은 쪽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약이 많다. 특히 지금 전쟁통에 약을 뭐 30가지 다 구해서 쓸 수 있냐? 그게 안 되겠죠. 약이 30가지 못 쓰니까 약의 용량도 줄이고 처방도 줄이면서 좀 규격화 시켜보자. 라고 하면서 동의보감에서 그 명나라 시대에 공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한 약, 40g 내지 뭐 48g 정도 되게 약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 잡아놓는 것이죠. 시간 됐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예.